1997년 독일 베를린의 한 과학수사관이 학술지 포렌식 사이언스 인터내셔널의 한 희귀한 사건에 대한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투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밤 31세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의 집 뒷마당에 있는 창고를 개조한 오두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점원 셰퍼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밤 8시 15분경 오두막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이웃 주민들도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어머니와 이웃들은 아들이 권총으로 자신을 쏴서 죽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권총이, 테이블 위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목 대부분이 사라졌고 상처의 가장자리에는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경찰관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셰퍼드가 주인의 신체 조직을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는 수염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털이 난 피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살기 위해 주인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바닥에는 반쯤 먹이가 담긴 개 밥그릇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개는 주인과 그다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2023년 12월 학술지 과학수사, 의학, 병리학에 발표된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이 죽은 주인의 시신을 먹는 사건이 논문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 관련 학술지에는 수십 건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반려동물이 우리를 잡아먹는 동물인가? 우리가 정말 먹잇감이 되는 것일까? 등 대부분의 주인이 고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과학수사에 있어서 동물행동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을 때 반려동물의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과학수사의 증거를 통해 이제까지 밝혀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양이라는 동물은 틈만 나면 주인을 해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보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술지 과학수사와 법의학 저널에는 2010년에 이런 사례가 실렸습니다. 한 여성이 동맥류로 사망한 후 다음날 아침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반려견이 사망자의 얼굴 대부분을 먹어치웠고 두 마리의 반려묘는 주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법의학 인류학자 캐롤린 랜도는 실제 사건에서 고양이가 굳이 주인을 먹는다면 얼굴, 특히 코와 입술과 같은 부드러운 부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의 이런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다. 라고 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주인이 자고 있을 때 고양이는 주인 얼굴을 톡톡 두드려서 깨우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고양이가 깨우려고 해도 주인이 죽어서 반응이 없으면 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지에 실린 인간을 먹은 동물은 대부분 개입니다. 학술지 동물행동학 저널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실내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지만 과학수사 현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관찰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검시관인 조셉 플러로는 부검시 반려동물이 주인을 먹은 사례를 적어도 1년에 두세 번은 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인을 먹는 동물은 고양이가 아니라 개라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식성을 고려하면 납득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개가 더 아무거나 먹습니다. 죽은 다람쥐의 냄새를 열심히 맡았던 개를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개는 죽은 다람쥐도 곧잘 먹습니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 모두 죽은 동물을 굳이 먹지 않지만 개는 먹는 것에 대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개는 늑대의 후손입니다. 개에 관한 TV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책을 집필하는 심리학자 스탠리 코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인이 죽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근처에 있는 고기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례에서는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주인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는 차우차우와 레브라도믹스가 주인의 시체를 먹고 약 한 달 동안 살아남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인의 시신은 두개골의 윗부분과 조각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1997년 사례에서 점원 셰퍼드는 주인이 죽자마자 주인의 시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순한 성격의 반려동물이 배고프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빨리 주인의 시체를 먹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문 제1저자인 과학수사관 마커스 로스차일드는 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5년 개가 주인을 먹은 63건의 사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약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사례에서는 개 근처에 평소 먹던 사료가 있었고 그 사료는 먹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가 배고플 때만 주인을 먹는다면 야생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야생과 사람이 키우는 개의 행동은 다릅니다. 야생의 개과 동물의 행동 패턴은 먼저 가슴과 배를 물어서 영양이 풍부한 내장을 먹은 후 팔, 다리로 이동합니다. 야생에서 개가 머리를 먹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실내에서 개가 죽은 주인의 시신을 먹는 경우 73%가 얼굴을 먹는 반면 복부를 먹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개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개를 소중히 여긴다면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반려견이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의 행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사례에서 주인이 과거에 개를 학대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례에서는 친구나 이웃들이 주인이 개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반려동물이 의식을 잃은 주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로스차일드는 말했습니다. 동물은 처음에는 얼굴을 핥거나 부드럽게 밀어보지만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동물들은 반대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것이 물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기가 먹기로 바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랜도는 말합니다. 개가 반드시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 맛에 자극을 받아 먹는 행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개는 품종에 따라 기질이 다르고 그것이 주인의 죽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랜도는 말합니다. 이번에 언급된 사례 중에는 잡종도 있고 사냥개나 작업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먹은 사건을 다룬 법의학 논문에는 다양한 견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사랑스러운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들의 크기는 대체로 중형에서 대형이었고 가장 작은 개가 비글이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개일수록 사체에 큰 손상을 입히기 쉬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잘려나갈 정도로 주인의 사체를 먹은 사례가 3건이나 있었는데 모두 저먼 셰퍼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포메라니안이나 치와와도 덩치가 있고 힘이 더 세다면 사람의 목도 잘리지 않을까요? 랜도 씨는 개 품종보다 개마다의 기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는 자신감 없고 소심한 개는 공포에 질려 주인을 핥고 그것이 물어뜯거나 먹는 행동으로 확대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이 당신을 절대 먹지 못하게 하려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햄스터나 새도 사람을 먹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당신이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을 보러 올 수 있는 지인을 두는 것이라고 랜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웃에 노약자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러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반려동물이 자기를 먹을까봐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같은 주제의 기사가 공개됐을 때 반려동물이 굶주린다면 차라리 자신을 잡아먹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주인을 깨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반려동물의 행동은 반려동물 입장에서 주인을 잃는 것이 매우 힘든 경험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경험에 직면했을 때 반려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